그래서 이번 발표는 이제 페이먼트 채널 그리고 스테이트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이게 정확히 뭔지 들어가기 앞서서 비트코인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스루풋, 즉 처리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TPS라고 하는데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알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평균 3.56 TPS를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이 스루풋은 TPS는 블록 사이즈와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블록 크기가 1MB로 정해져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트랜잭션 사이즈도 250바이트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블록 하나당 총 4,000개의 트랜잭션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블록 생성 시간이 한 블록당 이제 10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최대 6.7 TPS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블록의 사이즈에 맞게 TPS가 정해지는 그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살펴보면은 여기선 이제 가스리밋이라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40 TPS 정도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실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금융거래, 즉 뭐 카드 같은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비자 카드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000 TPS 정도를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최대치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치고 그리고 또 뭐 시즌 같은 경우에는 65,000 TPS까지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블록체인 이 갖는 TPS만으로는 도저히 이 수치를 따라잡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랜잭션 TPS가 블록 사이즈 또는 가스 리밋에 정확히 관련이 돼 있는데 왜냐면 왜냐면은 블록 사이즈를 이제 단순히 크게 잡게 되면은 사실 이 트랜잭션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블록이 생성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그럼 블록이 생성되는 시간을 줄이고 한 블록에 트랜잭션을 많이 담으면은 당연히 시간도 TPS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그 블록 사이즈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늘리지 않느냐면 이제 네트워크 딜레이 문제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등에서 블록체인 사용하는 이제 컨센서스 시큐리티 즉 합의 알고리즘 자체가 이 블록 사이즈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사리 바꾸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레이턴시 문제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레이턴시라는 거는 만약에 블록 사이즈를 높이게 된다면 트랜잭션이 더 많이 모여야 블록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트랜잭션이 실제로 체인에 반영되는 그런 시간이 결국 늦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턴시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해결을 할 거냐면은 이제 거래량 자체를 줄이자는 게 사실 키포인트입니다. 거래량을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중간 과정, 그러니까 거래가 여러 번 이루어질 때 그 중간 거래들은 체인에 기록하지 말고 최종 결과가 세틀먼트된 그런 상태만 기록을 하자. 최종 결과만 체인에 기록을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까지 여태가 저희가 살펴봤던 그 UTXO와 어카운트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요. UTXO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그런 모델이고 이거는 동전이나 뭐 화폐처럼 그 돈을 찢어서 뭐 사용할 수 없고
단위처럼 이제 사용되는 거고,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계좌처럼 잔액이 다 모여서 저장되고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이죠. 그래서 이 지식을 갖고 이제 페이먼트 채널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간 거래를 체인에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중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채널이 이제 페이먼트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왼쪽에가 앨리스고 오른쪽이 밥이라고 하면은 앨리스가 밥한테 커피를 사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여기서는 0.01 BTC 원을 주고 사고 있는데, 이 거래를 만약에 3번을 했다고 치면은 이 3번의 거래를 다 체인에 기록하지 않고 이 최종 결과 총 합이 0.03 BTC가 되겠죠. 이 결과만 이제 체인에 기록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제 페이먼트 채널이라는 것도 사실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다룰 거는 단방향 페이먼트 채널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방향이라는 얘기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이번 예에서는 이 왼쪽에 있는 앨리스가 오른쪽에 있는 밥한테 돈을 보내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선 이 앨리스가 자신의 이 UTXO A를 이용을 해서 B와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앨리스는 이렇게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UTXO A로부터 자신한테는 남은 금액 0.99원, 그리고 밥한테는 0.01원 이렇게 보내는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밥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밥이 이 거래를 끝낼 거라면은 이 트랜잭션을 바로 올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면 그냥 갖고 있고요. 그래서 총 3번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이 마지막 트랜잭션 3, 마지막 트랜잭션 3를 밥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 체인에 서브밋을 하면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점은 앨리스가 이제 더블 스pen딩을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전 TX1, TX2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트랜잭션이 이제 서브밋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UTXOA가 당연히 언스펜드 된 상태로 체인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 TX3가 실제로 제출되기 이전에 앨리스가 다른 데다가 이 UTXOA를 써버렸다.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더블 스펜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방지하고자 이제 멀티 시그니처 어카운트라는 거를 하나 만들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잭션이 서브밋 되기 위해서는 이 어카운트에 지정된 이 2명의 시그니처가 모두 필요한 그런 어카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트랜잭션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앨리스와 밥 모두의 사인이 필요한 그런 게 되겠고요. 그래서 더블 스펜딩을 막기 위해서 이 앨리스가 자신이 갖고 있는 UTXO-A부터 A를 이 멀티 시그니처 어카운트에 있는 AB에 먼저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체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앨리스가 이 UTXO-A를 다른 데다가 쓸 수 없겠죠. 그래서 더블 스펜딩 문제를 막을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잔액은 앨리스한테 보내고 그 결제 금액만큼 밥한테 보내는 그런 트랜잭션을 만들어질 텐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최종 트랜잭션 3만 지금 밥이 사인을 해서 올리면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 밥이 만약에 이 사인을 안 한다면, 즉 사인을 안 해서 트랜잭션을 제출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앨리스는
처음에 이 UTXOA에서 보냈던 1 비트코인을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사인을 하지 않는다면. 네, 그래서 즉 앨리스한테 이제 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베이직 아이디어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그 밥이 일정 기간 동안 트랜잭션을 퍼블리시, 즉 뭐 사인을 한다는 의미가 동일하죠. 하지 않으면은 저절로 그 앨리스한테 처음에 입금했던 그 1 비트코인이 저절로 리펀드 되도록, 환불되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UTXO에서는 타임락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할 수 있고요. 이더리움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봤던 예제에서는 앨리스가 처음에 UTXOA로부터 그 멀티 시그니처 어카운트로 1원을 보냈었는데, 만약에 앨리스가 1원을 다 썼다면은 더 이상 이 채널을 통해서 거래를 진행을 할 수 없겠죠. 즉 그런 상태를 이그저스티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환불되는, 일정 기간 동안 서명하지 않으면 저절로 환불되는 그런 페이먼트 채널을, 단방향 페이먼트 채널을 솔리디티에서 구현한 예인데요. 코드 보시면은 중간에 펑션 클로즈랑 펑션 클레임 타임아웃이 있는데, 맨 밑에 이제 클레임 타임아웃은 말 그대로 이제 시간이 지났는지 체크를 해서, 시간이 지났으면은 저절로 그 샌더에게, 아까 예에서는 앨리스에게 금액이 저절로 리펀드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중간에 클로즈는 이제 밥이 실행하는 함수인데, 자기 시그니처를 올리면은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그러면 샌더에게는 잔액이 돌아가고 받는 사람한테는 그 금액만큼 돌아오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방금 설명드렸던 건 이제 유니디렉셔널, 즉 그 단방향 페이먼트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양방향 페이먼트 채널은 어떻게 될까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주고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보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두 개의 단방향 채널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서로 다른 두 개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유즈풀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처음에 그 멀티 시그니처 어카운트에 넣는 돈이 결국 거래의 그 한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게 되죠. 총 보낼 수 있는 양이, 이 단방향 채널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채널을 두 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오버헤드도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경우에는 지금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한 그런 예제인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용 어카운트, 여기서는 그냥 쉐어드 어카운트가 되겠는데요. 이걸 만든 다음에 어, 잠시만요. 네, 여기 각자 금액을 전송을 하게 되겠죠. 처음에 합의한 금액만큼, 지금 이 경우에는 각자 0.5 이더만큼 입금을 했는데, 이 금액과 더불어서 이 쉐어드 어카운트에는 그 이더리움의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서는 이제 넌스 값이라는 거를 추가로 갖고 있게 됩니다. 이 넌스의 값은 이제 최종 이 트랜잭션의 스테이트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거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거래가 진행이 돼서 지금 이 경우에는 앨리스가 0.6원이 됐고 밥이 0.4원이 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트랜잭션이 그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넌스 값을 한 단계 높여서 초기 상태에는 넌스 제로였지만 이 거래가 실행되고 난 이후에는 넌스가 1이 되는 이렇게 넌스를 1으로 바꿔서 이 그 컨트랙트에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거래가 진행될 때마다 이 넌스 값을 높여서 트랜잭션을 서로 갖고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앨리스가 0.3 이더를 갖고 있고 밥이 0.7 이더를 갖고 있게 되는데요. 아까 초기 상태에는 앨리스가 0.5 이더였고 밥이 0.5 이더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앨리스가 지금 0.3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아까 초기 상태가 더 유리하죠. 그게 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도할 수 있는 치팅이 앨리스가 아까 초기 상태의 0.5 각자 0.5 이더씩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의 트랜잭션을 이제 블록체인에 서브밋을 시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 경우에 어떻게 방지를 할 거냐면은 이게 트랜잭션이 서브밋 된다고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바로 블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에 챌린지 피리어드를 주게 됩니다. 이 챌린지 피리어드 기간 동안에 상대편 여기서 밥이 되겠죠. 밥이 넌스 값이 더 높은 그러니까 최종 그 나중 상태의 트랜잭션이라는 뜻이죠. 그 나중 상태의 트랜잭션 넌스 값이 높은 거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 이전에 앨리스가 냈던 트랜잭션은 무효가 되고 이더리움에서는 뭐 이를 그 징벌하고자 뭐 앨리스한테 추가금을 묻는 식으로 이렇게 치팅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트 채널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즉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페이먼트 채널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체스 그림이 있는데 체스처럼 어떤 이런 게임이나 뭐 선거 이런 것들도 사실 이 중간 상태 같은 것들을 넌스 값을 이용을 해서 다 서로 트랜잭션으로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했던 것처럼 만약에 넌스 값이 낮은 그 트랜잭션이 제출되려고 할 때 내가 더 넌스 값이 높은 즉 더 최신의 그 트랜잭션을 제출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 이전에 그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치팅을. 네. 그래서 페이먼트 그 양방향 페이먼트 채널에 이제 이더리움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봤었고 이제 다시 이 UTXO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스테이트가 없다는 얘기죠. 비트코인 그 UTX 모델에서는 이 금액 트랜잭션에 거래량 금액만 들어있고 뭐 스테이트 이런 개념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즉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넌스라는 이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앨리스가 앨리스가 만약에 트랜잭션 이번 거래를 해서 이득을 봤으면은 그때 이전 상대편이 가진 트랜잭션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어려운데 예제를 이따가 보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UTXO 페이먼트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이제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타임락이라는 게 있고요. 타임락은 트랜잭션이 이제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예, 실행이 되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해시락인데 락이니까 어떤
일종의 보안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해시락은 어떤 시크릿에 여기선 프리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해시의 인풋을 나타내는 값이고요. 그 해시 인풋이 없이는, 프리 이미지가 없이는 이 트랜잭션을 실행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아까처럼 이더리움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그 최신 트랜잭션이 아니라 이전에 자기가 유리했던 뭐 그런 트랜잭션을 또 제출을 하려고 시도를 할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더리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 그게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또 일정의 유예 기간을 줄 거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상대편이 더 그 트랜잭션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여기서는 각자 처음에 이 랜덤 값을 하나씩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X를 뽑았고 밥은 Y를 뽑았는데, 이거에 이제 해시를 적용을 해서 상대편과 교환을 합니다. 이렇게 주고받고요. 그 다음에 이 받은 저 해시 값을 가지고 저걸 활용을 해서 트랜잭션을 이제 각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에 지금 왼쪽 이 tx1을 보면은 지금 7원이 앨리스한테 가는 거니까 앨리스가 처음에 7원을 입금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밥은 3원을 입금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초록색 글씨 중에 아웃2 중에 두 번째를 보시면은 5어가 있는데요. 이 5어는 이 밑에 지금 이 해시 y가 라지 y라고 써 있는데, 이 해시의 프리 이미지 즉 스몰 y를 갖고 있으면은 이 out2 아이더로 시작하는 이 구문이 아니라 밑에 5어로 시작하는, 즉 3원이 A, 3원이 또 앨리스한테 들어가는 그런 트랜잭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이용을 해서 치팅을 방지를 할 건데요. 일단 이렇게 각자 받은 해시를 이용을 해서 트랜잭션을 만들게 되고요. 그걸 또 사인을 해서 교환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입금하기로 한 금액만큼 입금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각자 7원, 3원씩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진행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처음에는 7원, 3원이었는데 지금 앨리스가 6원, 밥이 4원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밥이 1원 이득을 본 상황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이득을 봤을 때 이 경우에 상대편의 그 트랜잭션을 무효화할 수 있는, 즉 시크릿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밥이 앨리스의 이 스몰 x를 받아오면 되는 건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앨리스는 자신의 시크릿 값을 지금 새로 뽑는 과정이죠. x 프라임을 새로 랜덤하게 뽑고 이거의 해시를 넘겨주고요. 뭐 트랜잭션을 앨리스는 아까 받은 밥한테 받았던 그 해시 값으로 그대로 만들 수 있고, 이제 밥은 방금 새로 만들어진 해시 값으로 트랜잭션을 만들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교환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앨리스가 이전 해시 값을 만드는 데 쓰였던 그 프리 이미지인 스몰 x를 추가로 받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서로 갖고 있는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앨리스는 tx2 그리고 tx4를 갖게 되고요. 밥은 tx1이랑 tx3 그리고 앨리스가 처음에 썼던 프리 이미지인 스몰 x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상태는 지금 tx4나 tx3나를 보시면은 앨리스한테는 6원이 가고 밥한테는 4원이 가는데, 지금 만약에 앨리스가
왼쪽 상단에 있는 트랜잭션 2를 이 제출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는 앨리스가 더 치론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치팅을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앨리스가. 그렇게 되면은 일단 밥한테 뭐 3원이 가는 거는 정해져 있고, 이제 펜이 네, 어, 펜을 쓰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TX2를 지금 보시면은 어, 아이더 하고 시작하는 부분에 지금 일단 7데이 타임락이 걸려 있죠. 그래서 앨리스가 이 트랜잭션을 제출을 한다고 해도 이게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일주일에 그 유예를 가지고 적용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밥이 아까 그 앨리스의 스몰 x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밥이 이 트랜잭션의 5어 구문을 보시면은 이 스몰 x가 있는 경우에는 해시락이기 때문에 이 밑에 5어 구문이 실행되게 될 겁니다. 즉 7원이 앨리스한테 가는 게 아니라 7원이 밥한테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원이 전부 다 밥한테 올 수 있는 그런 트랜잭션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팅을 방지를 하게 될 거고요. 이건 거래가 계속 진행될 때 경우에 마찬가지인데, 이번엔 지금 앨리스가 8원이 됐기 때문에 자신이 유리해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아까 밥이 썼던 프리 이미지를 또 받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밥이 와이프라임을 새로 뽑아서 그 해시 값을 또 줬고, 각자 이걸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만든 후 교환을 또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랜덤을 주면은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자 이렇게 갖고 있을 텐데, 이번엔 밥이 또 치팅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TX3를 이제 제출을 했다고 해보면은 일단 7데이 타임락에 의해서 바로 제출도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앨리스가 이제 이 스몰 y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 3의 5어 구문이 실행돼서 결과적으로 또 앨리스에게 10원이 모두 송금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은 멀티 헙 페이먼트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트랜잭션을 하고 싶을 때, 거래를 하고 싶을 때 페이먼트 채널을 꼭 그 당사자 간에 구축할 필요는 없고, 그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제3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트러스티드, 즉 별로 신용이 안 가는 그 중개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살펴보면은 먼저 지금 순서대로 왼쪽부터 앨리스, 밥, 찰리라고 편의상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뭐 찰리가 돈을 받는 사람이고, 앨리스가 맨 왼쪽 앨리스가 돈을 보내는 그런 경우를 상정을 하고 있는데, 먼저 돈을 받는 사람이 랜덤 넘버를 하나 뽑아서 또 해시를 해서 이게 돈을 보낼 사람에게 줍니다. 그럼 돈을 보낼 사람은 이제 트랜잭션을 만드는데, 이 중간자, 지금 밥이죠, 중개자한테 지금 1.01원을 보내는 그런 트랜잭션을 만듭니다. 이 트랜잭션을 만들 때 해시락하고 타임락도 사용이 되고요. 해시락은 이제 그 찰리한테 받았던 해시를 이용을 해서 만들면 될 거고, 타임락은 일정 기간 동안 퍼블리시가 안 되면은 저절로 리펀드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선 사실 앨리스가 찰리한테 1원을 보내고 싶은 그런 예제인데, 지금 보시면 트랜잭션 보시면 1.01원이죠. 그래서 이 0.01은 왜 붙었냐면 이 중개자한테 수수료를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밥은 이 트랜잭션을 받았지만 해시락에 의해서 이 스몰 r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이 실행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이걸 마찬가지로 돈을 받는 사람한테 이제 찰리한테 1원을 보내주는 그런 트랜잭션을 만들게 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받은 해시락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면 되고 또 타임락도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찰리가 당연히 이 해시락의 프리이미지인 스몰 r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이 실행이 될 수 있어서, 즉 이 밥이 찰리한테 1원이 보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보내고 나면은 찰리는 랜덤 r을 이제 같이 밥에게 줘야겠죠. 밥은 이제 랜덤 r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트랜잭션, 왼쪽에 있는 트랜잭션도 실행이 될 거고, 즉 밥은 0.1원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업 페이먼트를 이용해서 이제 구현을 한 게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인데요. 이렇게 비트코인과 같은 UTX 모델에서 다중으로 페이먼트 채널을 이용해서 서로 간에 거래를 주고받고 트랜잭션 그 TPS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는 개념인데 와치타워라는 개념인데요. 아까 예제 이더리움에서도 그렇고 그 UTX에서도 그렇고 봤겠지만은 상대편이 치팅을 시도를 할 때 이제 타임락이라든지 유예 기간을 줬었는데, 사실 이 기간 동안 내가 얘가 치팅을 하고 있는지 알아채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그냥 방지가 안 되고 저절로 트랜잭션이 이게 결국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러니까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대방이 치팅을 하는지.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니까 와치타워라는 개념이 지금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저가 이 와치타워에게 이 거래의 마지막 최신 상태를 제공을 했을 때 이 와치타워가 저절로 이 트랜잭션이 서브밋 될 때 이게 최종 상태와 일치를 하는지 검사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치타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결국 체인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발표는 페이먼트 채널과 스테이트 채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